안녕하세요. 장동훈 메르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47.86포인트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강세 등을 보이면서 외국인이 2720억 순매수하면서 기관은 233억 순매수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912.45포인트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684억 순매수, 기관은 55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2740선에서 정체기를 보인 채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3월 PMI 지수가 51.1포인트로 구매자 관리 지수 51.1포인트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주에도 코스피가 2750선에 정체된 상황이면서 이 밸류에이션 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레벨업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40원 0.1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물가 예상치에 부합해도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또 이번 주 후반 미국 고용 지표와 연준의 의장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이런 경계감 등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리드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호텔신라, 면세점,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진에어, 항공, 브랜데스 코퍼레이션, F&F 등 의류,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또한 파마리서치,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휴젤, 오스코텍, 레이 등 의료, 의료기기, 미용기기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2월 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03만 2,244명이고 작년에 같은 달 47만 9,248명에 비하면 11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은 달과 비교하면 86% 정도의 회복한 수치이고 중국인이 34만 4천 명을 방한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이 순이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를 완벽하게 회복을 했었고 또 중국 시장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에 한 76%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칭다오와 강저우의 방한객 유치를 위한 K 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 올해 중국 방한객은 1월 28만 명과 2월 34만 명으로 3월 누적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지자체 기관은 중국 관광업계와 기업 상담회를 진행해 574건의 상담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딘 중국 수요 회복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화장품 주가에 이제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 업종이 면세 매출 회복 영향에 따라 실적 회복 가능성이 과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지난 3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51.1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치가 51.0이었는데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고 전월도 50.8이었는데 0.3포인트 상승하면서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SK하이닉스, DB하이텍, 자람테크놀로지 상한가, AD칩스, 한미반도체, 신고가, 리노공, QRT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이날 3월 수출이 565억 6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따른 이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했던 2022년 수준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도 기대감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과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DS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5개 분기 만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작년 4분기 적자 탈출에 성공한 SK하이닉스는 흑자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증권사가 1분기 매출 72.5조, 영업이익 5.5조 원을 기록해 실적 개선폭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이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와 6년간 1000억 달러 약 135조 원을 들여서 현존 100배 이상의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고대 데이터 센터에 걸린 만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컴퓨터, 특히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될 전망인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실제 추진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산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제조 파트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또 HBM 고대역폭 메모리 필수 장비 듀얼 DC 본더 타이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소식에 엘바이터에게 상한가, 알티캐스트, 와이트솔루션, 솔루엠 등 일부 전기차 충전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내년 예산에서 더 줄어들 예정인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18.6대당 급속 충전기 1개, 전기차 2.3대당 완속 충전기 1개, 이렇게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45만 기 확충을 위해 올해 14만 9천 기기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LG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또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경쟁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또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 서비스 이피트 500기를 구축할 계획이고, LS그룹 역시 올해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필두로 신사업 분야에서도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는 모습이고, 작년 또 11월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 LG전자는 또 올해 1월 미국 텍사스 전기차 충전 공장의 가동을 시작하는 등 전체 사업을 좀 빠르게 조 단위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최대 100조 원 추산 해상 풍력 발전 추진 계획 소식에 LS 머티리얼즈, 유니슨, 동국 SNC, CM 플러스, SK오션 플랜트 등 풍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시장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 용량 14.3기가와트의 이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제주 탐나 30MW짜리, 선안권 60MW짜리, 영광 34.5MW짜리 세 곳으로 개별 단지가 규모가 작아서 세 곳을 모두 합친 누적 설비 용량은 124.5MW짜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국내 기반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4GW짜리의 이 1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GW당 건설비를 7조 원으로 잡으면 2030년까지 한 14.3GW 정도의 해상풍력을 국내에 보급하는데, 민간을 중심으로 최대 약 1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작년 11월 인천에서 70km 떨어진 서해에서 1.6GW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권을 얻은 바 있으며, 이 오스테드는 공유 수면 점유, 사용 허가, 환경영향 평가 등 이 남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8조 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S 오픈 AI 100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착수 소식에 이제 AI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가 6년간 1000억 달러에 약 135조 원을 들여서 현존 100배 이상의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가칭 스타게이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 AI의 AI를 구동할 수 있게끔 수백만 개 서버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스타게이트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은 5GWh로 현재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로 꼽히는데, 네이버 각 세종의 최대 전력량이 270MW인데 이거에 대비해서 18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도 AI 데이터 센터에 향후 15년간 약 1,500억 달러, 약 20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난달 27일 AI 기업 엔스로픽에 누적 40억 달러, 약 5조 4천억을 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데, AI 칩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MS와 아마존이 각각 자체 개발한 AI 칩 마이아와 트레이늄이 양사 데이터를 대량 들어갈 좀 예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이 상한가, 인스에브 시스템, 브리지텍, SB소프트, 삼성 SDS, 폴라리스 AI, 보아데이터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및 클라우딩 컴퓨팅, SIE 시스템 통합, NI 네트워크 통합 테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웹툰 관련 종목, 네이버 웹툰이 북미서 작품 후원 기능 소식에 슈퍼라이크 도입 계획에 상승하였으며, 댄시미디어, 타콤미디어, 미스터블루, 와이랩 등 웹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북미 지역에서 작품 후원하기 기능인 슈퍼라이크를 도입할 계획인데, 독자들이 작품의 개별 회차에 원하는 만큼의 슈퍼라이크를 구매해서 창작자에게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네이버 웹툰은 아마추어 플랫폼인 캔버스 시리즈에 이 기능을 먼저 적용한 뒤에 하반기 북미 지역 오리지널 작품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한국 적용 시점도 검토 중이고,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유리기판 기술 채택 가능성 소식에 유리기판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제 필옵티스, YC캠, 삼성전기, SKC 등 유리기판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레이저 앱스가 첨단 반도체 유리기판용 고강도 레이저 절단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탑 엔지니어링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스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만 산업지 디지타임스와 미국 IT 전문지 9to5맥이 궁금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애플이 차세대 AP의 기존 플라스틱 대신에 기존 플라스틱은 PCB 인쇄로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기존의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기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첨단 다층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기술은 반도체형 유리기판 제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딥스플레이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9to5맥도 애플은 유리기판 시장에 초기 진입하기 원하는 만큼 시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업할 것이 확실시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 미래 성장 동력 여겨지는 첨단 패키징과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SKC는 앱솔리스 자회사,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 대란 장기화에 따른 AI 의존도 강화 전망 등의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뷰노, 모아데이터, 엔지엠 바이오, 인성정보, 셀루메드, 누닛 등 의료 AI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흐르면서 또 인성정보, 블루엠텍, 비트컴퓨터 등 원격진료,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AI 기반 의료기기가 인력난 해소, 병원 수익성 및 경영 환경 개선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AI가 당장 의료진을 대체할 수는 없어도 반복 작업이나 진단 보조 등에 활용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비노의 딥케어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딥케어스가 어, 딥케어스가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로 실제 딥케어스 적용으로 일반 병동에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도 이 제한된 의료진 리소스를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딥케어스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영환 퀀텀포트 대표가 초전도체 관련 특허 등록 소식 속에 초전도체 관련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CCS, 탑 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권영환 퀀텀포트 대표가 이 초전도체 관련 K직지와 LKK-17 PCP55에 대한 상표권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했는데, 이번 특허 출원이 초전도체 상용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4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